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무슨 주제를 많이 연습을 하고 있나요?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들을 유추해보면 이제는 조금 더, 특히 건대 커디과 같은 경우는 입시를 위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입시를 위한 소재와 주제를 준다라기보다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1학년 학부생이 됐을 때 그런 기본적인 준비들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군더더기가 싹 다 빠지는 그런 간략한 소재들을 출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작년 입시에서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재작년에 나왔었던 그런 띠지를 준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면분할이라든지 색채에 대한 조합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 전체에서의 그 어찌 보면 심플한 레이아웃 능력을 볼 수 있는 소재가 출제가 된 거입니다. 올해 건국대학교 커디과에서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거는 그거보다 조금은 더 전공에 대한 서양에 가까운 소재와 주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로 일단은 건대 커디, 특히 커뮤니케이션 시각 디자인과에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인포그래피, 그러니까 간단한 정보와 중요한 정보들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딱 상징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인포그래픽이 사실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포그래픽을 잘 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타이포그래피 능력이죠. 작년에 서울대 디자인과에서 AP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타이포그래피, 사회적 거리두기를 타이포그래피 디자인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었고, 뭐 요즘에 기초 디자인이든 뭐 기초 소양이든 기초 조형이든 사실 학생들이 이 시각 디자인 전공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서양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면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의 전공 서양을 잘 볼 수 있는 타이포그래피를 묻는 문제들이 심심치 않게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서의 그동안 사실은 건대 커디과에서 N이나 H 혹은 예전에 W가 타이핑 되어 있는 종이를 준 적도 있었지만 그간의 타이포를 줬을 때 그 타이포의 활용은 화면을 구성하는 면적인 형태들이라든지 점적인, 선적인 형태들로 요소로서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타이포그래피 자체, 타이포 자체도 어떤 의미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의미적인 해석을 통해서 연출을 하고 표현을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해봅니다. 완벽한 어찌 보면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을 하는 능력을 보겠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그린섬 전국 연합시험이라든지 그린섬 전국 선생님들 연구 주제인데요. 실제 작년에도 이맘때 저희 6월 달에 연구 주제로 나왔었던 두 가지의 문제가 실제 건대 커디과와 영디과에서도, 영상영화과에서도 출제가 됐었죠. 이런 문제까지, 이런 조건까지도 사실은 좀 연습을 해봐야 되나라고 의구심이 좀 있었지만 그 정도로 좀 다양성 있고 좀 더 전문화되어 있는 전공적인 성향을 묻는 문제들을 연습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기억도 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질적인 건대 커디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더 정확한 맞춤 주제를 타이포그래피 하는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문제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알파벳 A부터 Z 중 각기 다른 알파벳 5개를 자유롭게 선택한 후 알파벳의 조형적, 의미적 특성을 활용하여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하시오. 타이포그래피란 문자를 디자인하거나 문자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조형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알파벳의 색상과 질감은 자유롭게 선택한 후 표현할 것. 그러니까 알파벳 A부터 Z 중에 예를 들어서 스모그라는 단어를 조합한 A, S, M, O, 그러니까 이런 알파벳을 우리 학생이 선택을 했다 해서 스모그라는 어떤 단어로 하나의 어떤 형태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그 스모그에 대한 질감과 색상에 대한 부분은 그 의미적인 특성과 어울리게끔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스크래치라든지 아니면 레이어라든지 이런 알파벳의 조합 단어들에 연상되고 어울릴 수 있는 색감과 질감에 대한 표현은 우리 학생들한테 되게 좋은, 어찌 보면 점수상에서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보여집니다. 알파벳 이외의 형태는 표현이 불가하다.
알파벳을 통한 타이포그래피라는 건 문자가 지니고 있는 의미에 따라서 그 문자의 형태가 그 의미에 어울릴 수 있게끔 약간씩의 변형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알파벳 이외의 갑자기 다른 이미지나 형태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상은 표현 불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의 개수는 자유롭게 표현하시오. 얼마든지. 평면적, 입체적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그간 몇 년간 건대 커디과에서 한 2, 3년간이죠. 평면적인 표현을 하게끔 해서 어찌 보면은 입시적 표현을 할 수 없게끔의 조건들이 나왔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알파벳들을 입체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의미적인 특성을 잘 고려한다면 그게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표현 재료는 포스터 물감만을 사용할 것. 그러니까 이 소재에 맞는, 그리고 이 주제에 맞는 타이포그래피를 디자인하는 문제에서의 적절한 표현 재료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포스터 물감에 대한 재료들, 그리고 포스터 물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색조에 대한 조합들, 이런 것들을 더 적합하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게끔 재료에 대한 제한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타이포그래피는 기초 어찌 보면 조형과 통합실기평가 서울대학교 유형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어찌 보면 전유물이었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근데 기초 디자인을 하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이 전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할 텐데요. 그런 다양한 영역 중 타이포그래피라는 영역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좀 사전에 미리 좀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대 커디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실제 시험장에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단어에 대한 조합들,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각 알파벳 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조형적이고 구조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그거에 어울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우리 학생들도 같이 다뤄보고, 그거에 대한 어찌 보면은 뭐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댓글을 통해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을 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도와 좋은 어찌 보면 완성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 그림들 가지고 다시 또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